이 집 재산은 원래 다 내 거야. 제 아이의 돌잔치, 그 화려하고 따뜻해야 할 자리에 갑자기 울려 퍼진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모든 대화가 멎고 숟가락을 들던 사람들의 손이 굳어버렸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제 시누이였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제 시누이는 당당하게 서서 손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재산은 원래 다 오빠 거고, 오빠 건 곧 내 거라는 거 몰라? 저 애까지도 결국 나한테 굽히게 될 거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아이의 첫 번째 생일 잔치에서 축복과 웃음이 가득해야 할 자리에 이런 말을 내뱉다니요.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친정 부모님은 기막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떨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내 아이 앞에서, 우리 가족 앞에서 왜 저런 망건을 하는 걸까? 그때의 공기는 숨조차 막힐 만큼 무겁고 싸늘했습니다. 웃음소리 대신 웅성거림이 퍼지고 아이의 울음소리마저 잔혹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지만 꾹 참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게 끝날 거야.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니까.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시선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제 남편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또 다른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시누이의 돌발 발언만이 아니라 그 뒤에 얽힌 오래된 가족의 그림자가 있다는 걸요. 우리 집안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습니다. 남편은 대학 시절부터 성실하고 묵묵히 일만 해온 사람이었고, 저희 부부는 신혼 시절부터 악착같이 모아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그야말로 세상 모든 걸 얻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가족, 특히 시누이는 늘 다른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집안의 기둥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집안에서 기대를 많이 받았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생전에 그녀를 유난히 예뻐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그녀를 오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처음 제가 시집 왔을 때부터 그녀는 은근히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식탁에서 우리 오빠가 아깝다 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기도 했고, 제 직업을 두고도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라며 빈정거리곤 했습니다. 저는 늘 웃으며 넘겼습니다. 결혼하면 이런 건 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아이의 돌잔치에서 그녀가 꺼낸 말은 단순한 질투나 빈정거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이라는 주장, 그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믿음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진짜 저 사람 뭔가 준비한 게 있는 걸까? 그냥 술김에 한 말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온 생각이 아닐까? 그리고 그 의심은 곧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신우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승리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잔치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아이의 웃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 올리며 간신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누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씀, 다들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집안 재산은 결국 오빠 몫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빠의 몫은 당연히 가족 중 장녀인 내 권리라는 거.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두는 게 좋겠네. 그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친척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죠. 어떤 이들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고 몇몇은 정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듯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시아버지가 생전에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억이라는 걸 자기 입맛대로 바꾸기도 합니다. 게다가 시누이는 늘 똑똑하고 당당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순간적으로 누군가는 그녀의 말을 믿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나, 제발 그만해. 아버지가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 지금 애 돌잔치야. 이런 자리에서 왜 이런 소리를 하냐고. 하지만 시누이는 코웃음을 치며 받아쳤습니다. 왜? 혹시 숨기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계약서까지 내가 다 알아봤는데 아직도 발뺌할 거야? 그 순간 제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계약서라니요? 대체 무슨 계약서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갑자기 얼굴빛이 굳어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있다. 저 여자가 근거 없이 저렇게 자신만만할 리 없어. 그런데 남편은 왜 아무 말도 못하지?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 불안은 현실이 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잔치는 사실상 끝이었습니다.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친척 몇 분이 억지로 웃으며 술잔을 들었지만 이미 모든 대화는 시누이의 발언에 빨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왜 내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이 이런 날이 돼버린 거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은 무언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꾹 참고 그에게 따졌습니다. 무슨 얘기야? 계약서라니. 당신 나한테 숨긴 게 있어?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부동산 계약서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누이가 억지로 관여하며 자기 이름을 끼워 넣으려 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정식으로 공증이 되지 않아 법적 효력은 없지만 문제는 그녀가 그 문서를 증거라며 주변에 떠들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지금 사람들이 누나 말이 맞다고 믿어버리면 우리 가족은 뭐가 되는 거야?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상담받고 진짜 계약서를 새로 정리해뒀어. 그런데 오늘 누나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줄은 몰랐어. 순간 제 마음속에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이 돌잔치에서 이런 굴욕을 당하고 남편마저 사실을 숨겼다는 배신감이 차올랐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희미한 희망도 보였습니다. 적어도 남편이 진실을 감추려 한 건 아니고 대비는 해뒀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우리도 준비해야 해. 누나가 저렇게 당당하다면 분명 더 크게 소란을 피울 거야.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겠지. 나는 더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제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단단한 결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누이의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돌잔치에 참석했던 친척들이 각자 자기 버전으로 이야기를 부풀려 전했고 어느새 시아버지가 재산을 전부 큰딸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라는 말이 동네방네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친척들 중 몇몇은 저를 마주치면 애써 눈을 피하거나 곤란한 미소만 짓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치 제가 남의 재산을 빼앗아 가진 사람처럼 보였던 거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곧 정리될 거야. 변호사랑 얘기했으니까.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미 제 아이의 첫 돌잔치가 시누이의 말 한마디 때문에 더럽혀졌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좀 양보하면 안 되겠니? 네, 시누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잖아. 저는 순간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몫을 내어주라는 말씀이세요? 아이 앞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한다는 건가요?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끼리 다투는 꼴은 보기 싫어서 그렇다. 네가 조금만 참으면 일이 원만해질 수도 있지 않겠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시누이와 저의 갈등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오래된 불균형과 편애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걸요. 저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예상치 못한 큰 전환점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가 잠든 후였고, 집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까지 누나 편을 드는 거 알아? 우리더러 양보하라잖아. 난 더는 못 참겠어.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자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속이 터질 것 같아. 하지만 누나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오히려 더 큰 일을 벌일 수도 있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바로 시누이.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오빠, 이제 곧 다 밝혀질 거야.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 보여줄 테니까 기대해. 재산은 결국 내 몫이야. 괜히 발버둥 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남편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누나, 그만해. 아버지 뜻을 왜곡하지 마. 법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는 서류 들이밀면서 이렇게 가족을 갈라놓는 게 옳다고 생각해? 하지만 신우이는 오히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법? 하하, 법이 뭐가 중요해? 이미 친척들이 다 내 편이야. 결국 여론은 내가 잡았어. 오빠가 뭘 내밀든 소용없어. 저는 그 순간 몸이 떨렸습니다. 여론이라니, 설마 이 싸움이 단순히 가족 안에서 끝날 일이 아니란 말인가? 전화를 끊고 난 뒤 방 안은 한동안 침묵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은 차에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어.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서류를 정식으로 공개해야 해. 누나가 사람들 앞에서 떠들어댈수록 우리도 증거로 맞서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야 해. 내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런 모욕은 참을 수 없어. 그때 제 목소리는 두려움보다는 강인한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누이가 친척들을 모두 불러 모아 대놓고 선언을 한 겁니다. 장소는 다름 아닌 큰 집 거실이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다 같이 모인 자리에 그녀는 준비한 종이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계약서예요. 여기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문서로 남은 진실입니다. 그녀는 마치 재판장에 선 변호사처럼 당당하게 종이를 흔들었습니다. 친척들은 웅성거리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몇몇은 정말 그런가 보다 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나 종이를 낚아채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위조야. 공증도 안 됐고 아버지가 남긴 원본은 전혀 다른 내용이야. 누나,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신우이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위조라니? 그렇게 몰아가 봐. 하지만 이미 사람들은 내 말을 믿었어. 오빠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다 헛수고야. 그 말에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거짓인데 저렇게 자신있게 주장하니 오히려 진실처럼 들릴까 두려웠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친척들의 시선이 우리 부부에게 쏠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곧 진짜를 보여줄 거야. 오늘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반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그날 모임은 신우이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끝났습니다. 친척들 대부분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곧 큰 폭풍이 몰아치겠구나. 며칠 뒤 남편은 변호사와 함께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는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진지한 얼굴로 앉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짜 계약서 원본과 공증 기록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녀가 들이민 위조 서류의 효력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시아버지의 친필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고 재산 분배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기재돼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남편에게 상속되며 단 조건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신우이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하지만 친척들 앞에서 증거를 내보이지 않으면 여전히 여론은 그녀 쪽으로 기울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다시 한번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일부러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차분하게 서류철이 올려져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 모임에서 나온 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아버지께서 남기신 진짜 계약서를 공개하겠습니다. 순간 신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말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오빠, 그건 조작이야. 내가 보여준 게 진짜라고. 그러나 남편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옆에서 하나하나 조항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종이에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에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문장이 낭독되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이 싸움의 끝이 눈앞이다.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동안 저는 마치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여기 공증인의 서명과 도장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서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 따라 고 구 님의 재산은 전부 장남, 즉 현재 유주현 씨에게 상속됩니다. 신우이의 이름은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간 친척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누구는 그럼 지난번에 본 건 뭐였지? 하며 중얼거렸고 누구는 눈살을 찌푸리며 신우이를 노려봤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조작이에요. 분명히 조작한 거예요. 오빠가 변호사랑 짜고 만든 게 틀림없어. 그러자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조작이라고 주장하신다면 법원에서 공인된 원본을 직접 대조하시죠. 그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제출하신다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친척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신우이에게 쏠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래,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는 거야. 이제 누구도 우리를 의심할 수 없어. 하지만 신우이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가짜 계약서를 흔들며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직접 주신 거라고. 내가 그분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있었어. 나만이 아버지의 진심을 알지. 오빠도 저 여자도 몰라. 그녀의 외침은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방 안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갔고 모든 시선은 이제 경멸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누나, 제발 이제 그만해. 아버지를 팔아가며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가 정말 원하신 건 가족이 이렇게 찢어지는 게 아니었어.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신우이의 눈빛에서 흔들림을 보았습니다. 마치 스스로도 벗어날 수 없는 구덩이에 빠져버린 사람처럼요. 순간의 정적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았고 신우이만이 여전히 손에 쥔 종이를 덜덜 떨며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은 이미 힘을 잃어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때 큰아버지가 낮게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해라, 선영아. 아버지가 너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믿고 싶을지 몰라도 증거는 증거다. 네가 내민 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종이 조각일 뿐이야. 순간 신우이의 어깨가 움찔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빳빳이 들며 버텼습니다. 큰아버지까지 왜 그러세요? 전 정말 아버지 마지막 말을 들었다고요. 그러자 이번엔 고모가 나섰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지금 중요한 건 문서야.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늘 말씀하시던 건 가족은 믿음으로 지켜라였지. 누구 한쪽만 챙기라는 말씀이 아니셨다. 그제야 친척들의 시선이 하나둘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혼란스러워하던 사람들의 눈빛이 점차 확신으로 굳어졌고 결국 모두의 마음은 남편과 저에게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긴장이 풀리며 숨을 고르는데 신우이는 갑자기 손에 쥔 종이를 구겨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다들 내 말은 안 믿는 거지? 결국 나 혼자 잘못된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잖아. 그녀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조차 난처한 얼굴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선영아, 이쯤에서 멈춰라. 네가 무슨 마음이었는지는 알겠지만 이건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자 신우이의 눈빛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조차 그녀 편을 들지 않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제 판세는 완전히 바뀌었어. 진실은 더 이상 가릴 수 없어. 그리고 그녀가 받아야 할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신우이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손에 쥐었던 가짜 계약서는 이미 구겨져 발치에 뒹굴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들통난 거짓말 앞에서 더는 버틸 수 없는 패배자의 눈물 같았습니다. 남편은 차분히 서류를 정리한 뒤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누나, 이제라도 솔직해져.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건 재산이 아니라 믿음이었어. 그런데 넌 그 믿음을 가장 먼저 저버렸어. 친척들 사이에서 한숨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무슨 짓이냐. 돌잔치 자리에서까지 그런 만건을 하다니. 이제 누굴 믿을 수 있겠어. 신우이는 얼굴을 감싸진 채 고개를 저었지만 누구도 그녀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갔고 그동안 그녀가 쌓아 올린 똑똑한 큰딸이라는 이미지가 산산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우리를 짓밟으려 했던 거짓말은 결국 진실 앞에서 힘을 잃었어.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눌러왔던 응어리가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했던 감정들이 눈 녹듯 사라지면서 대신 커다란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모임은 결국 남편의 말 한마디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가족끼리 서로를 상처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리에서 모두가 느낀 건 끝이 아니라 단절이었습니다. 신우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순간 그녀는 이미 가족들에게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신우이는 가족 모임에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명절마다 가장 먼저 나서서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엔 연락조차 없었죠. 친척들 사이에서도 그녀 이야기는 금기처럼 회자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입을 열면 곧바로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집안 분위기는 오히려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늘 신우이가 중심에 서서 의견을 주도하곤 했지만 그게 사실은 갈등의 씨앗이었던 걸 모두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저와 남편은 한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이 앞에서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돌잔치가 엉망이 되었던 기억은 여전히 아프지만 그 사건 덕분에 우리 부부는 서로를 더 단단히 믿게 되었으니까요. 남편은 어느 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확실히 알았어. 내가 지켜야 할 건 돈도 재산도 아니라 바로 너와 우리 아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린 분노와 슬픔이 서서히 풀리면서 대신 깊은 안도감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신우이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사랑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재산으로만 증명받으려 했던 거겠죠. 결국 그 집착이 그녀를 외롭게 만든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우리 집은 다시금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었고 남편과 저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번 사건을 곱씹을 때마다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진짜 가족이라면 재산이 아니라 신뢰와 책임으로 묶여야 한다. 신우이가 보여준 집착과 욕심은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비교와 편애, 그리고 잘못된 믿음이 만든 결과였던 겁니다. 만약 우리가 끝까지 침묵했다면 아이는 잘못된 기억 속에서 자라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도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 아이 앞에서 불공평하거나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 설령 누군가 억울한 누명을 씌우려 해도 진실을 밝히는 용기를 잃지 않겠다. 이번 사건은 제게 두려움도 분노도 그리고 마지막엔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진리를 더 깊게 느꼈습니다. 재산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는 건 결국 관계와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욕심이 그 관계를 망가뜨리려 할 때 필요한 건 침묵이 아니라 단호한 목소리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숨죽이지 않습니다. 그날의 수치심과 눈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 마음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 세상을 마주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이야. 아무리 늦더라도 결국 거짓은 무너지고 진실은 남게 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당당하게 살아가렴. 이제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이의 돌잔치, 축복과 웃음이 가득해야 할 자리가 순식간에 모욕과 거짓으로 얼룩진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를 어떻게 버텼을까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려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까지 맞서 싸우실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혼자 외롭게 싸워야 하는 건 아닐까?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편은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고, 법이 있었고, 무엇보다 진실이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억울한 상황을 견디고 있을지 모릅니다. 가족이니까 라는 말에 참으며 혹은 나만 조용히 있으면 지나가겠지 라는 생각에 눈을 감고 있을지도요.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참는 게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거짓을 키우고 불의를 더 당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불공평과 거짓, 그것을 끝까지 감싸야 할까요? 아니면 저처럼 단호하게 맞서서 진실을 드러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그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테니까요.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아이의 첫 돌잔치가 눈물로 얼룩졌던 그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은 오히려 저에게 용기와 진실의 힘을 가르쳐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시험을 줍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날에 찾아온 배신, 믿었던 가족이 내 편이 아니었을 때의 절망.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는 건 결국 진실과 용기였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들에게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믿음을 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진솔하고 사이다 같은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음 영상은 바로 여러분의 사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